연휴가 있었는데 없습니다. 짧은 명절 연휴를 뒤로 하고 다시 일상이죠. 저는 어제 하루 종일 녹화를 해서 하루만 좀 쉬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아마 다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급하고 조금은 짜증스러운 아침이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평온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기쁜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해보고요. 9월 13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 동방신기의 허그 듣고 왔습니다. 서승무님이 연휴 동안 차 안에서 들었던 허지웅쇼 어플 말고 라디오 주파수 돌려서 처음으로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소파에 들어누워서 들으니까 또 다른 맛이네요. 집안일이 많이 밀렸는데 잠시 쉬면서 들어야겠습니다 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앱으로 편하게 듣는 것도 좋은데 댁에서 정말 예전처럼 주파수 돌려서 듣는 것도 뭔가 백투더 베이직 근본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왕왕 그렇게 합니다.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9860 쓰시는 분은 추석 지났다고 가을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연휴 4일 내내 근무한 사람 손 저요 여기 있어요. 하지만 다들 근무 중인 오늘 저는 휴무 시작입니다. 고향집에 와서 엄마표 갈비찜에 송편까지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하셨어요. 이것도 괜찮네요. 남들 쉴 때는 일을 하지만 남들이 다시 일에 복귀할 때 나는 쉬기 시작한다. 애초부터 이렇게 계획이 정해져 있었던 거가 보죠.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방금 이 방송국 오면서 저도 이제 연락을 들었는데요. 에미상에서 오징어 게임에 우리 감독상 그리고 주연상 상 2개 부분을 수상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단하죠. 에미상도 여러 가지 에미상이 있는데 그중에 진짜 이제 보통 우리가 에미상이라고 할 때 불리우는 바로 그 프라임타임 에미상이었어요. 이런 일도 있네요. 살다 보니.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방향의 어떤 일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상 속의 다양한 일들 사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고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 사연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와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예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휴 뭐 하고 지내셨어요? 네, 저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때 웅냥이 분 몇 분이 이제 저희 너튜브에 오셔가지고 희애님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 눈으로 노려보거든요. 공부를 하셨어요? 뭔가 해이해지는 상황이었는데 예. 해야지 이러면서 다시 자리에 앉았던 그렇군요. 기억이 있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일만 하다 끝났어. 일만 하다 끝났어. 이게 뭐람? 아유,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에이.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또 위로를 위안을 얻어야지. 안고. 그렇죠. 자, 따끈따끈한 소식. 좋은 소식 있죠. 해풍탄 발음이 안 돼. 핵폭탄. 핵폭탄급 소식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저도 이게 사실은 9시부터 시작이 됐어가지고 에미상 네. 시상식이 예. 그래서 우리 오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조연상부터 발표가 됐어가지고 사실 조금 아쉬웠었어요. 조연상은 다 불발이 됐죠. 네, 남우조연상, 여우조연상이 다 불발이 돼가지고 오영수 할아버지 저는 우리 배우님 받으셨으면 했는데 받으시길 바랬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도요. 예. 하지만 이제 조금 기다리니까 음. 처음에 황동혁 감독 감독상 나오고 대박인데 했는데 또 더 대박이었죠. 야. 이정재 씨 남우주연상을 받으셔가지고 작품 하나에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동시에 받았다. 에미상에서. 진짜 멋져요. 사실 이게 에미상이 대단한 시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에미상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음. 데이타임 에미상도 있고, 네, 아츠상도 있고, 아츠 에미상도 네. 있고, 뉴스 다큐멘터리 에미상도 있고, 프라임타임 에미상이 있는데 오늘 한 건 프라임타임 에미상이고 이게 그렇죠.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에미상이죠. 찐이죠.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방송국들이 연합을 해서 오. 하나의 좀 맞아, 권위 맞아. 있고 너무 좋을 공신력 것 있는 같아요. 시상식을 1년에 한 번씩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멋있겠다. 대체 이걸 왜 방송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뒀어가면서 하는 거야? 이게 낭비지 낭비. 좀 듣고 계시다면 예. 개선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네요. 김구라 형이 매년 얘기하던데. 이거 왜 이게 했던 얘기 또 하게 하냐고. 그렇죠. 아, 근데 황동혁 감독이 했던 얘기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시상식에서? 이제, 예. 이렇게 비영어권에서의 이 감독상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런 상들이 비영어권에서도 탄생을 하기를 바라봅니다. 에미상 자체가 원래도 권위가 있는 시상식이었지만 네. OTT가 더 활성화가 되면서 더욱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끌리는 어떤 그 세계 최대 시상식 쇼가 된 상황인데 거기서 큰 상을 받아서 너무 참 멋집니다. 기쁘고 우리나라 모든 시민들이 다 비슷한 감정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게 첫 번째 헤드라인일까?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또 극장 쪽의 다른 얘기로 첫 번째 헤드라인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헤드라인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올 가을 극장판 애니가 쏟아진다입니다. 극장판 애니? 네네. 오. 보통은 가을철 비수기라고 불리더라고요. 극장 쪽에서 가을은 비수기다 이렇게 얘기가 많던데 근데 이번에 극장가에서는 검증된 애니메이션들이 총 출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 어떤 애니메이션들이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이런 것도 제가 좋아하죠. 일단은 드래곤볼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자, 드래곤볼 그렇죠. 세상에서 이 노래 나와줘야지. 계속 가나요? 여기만 가는 줄 알았습니다. 14일에 개봉을 하는데요. 예. 네, 드래곤볼 슈퍼히어로라는 제목으로 나오고요. 음. 이 손오공에 의해서 절멸됐던 레드 리본군이 다시 지구를 습격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옛날 얘기구나. 네, 그래서 피콜로와 소노반의 이야기로 펼쳐지는 건데 예. 드래곤볼 많이 좋아하셨을 텐데 1984년 만화책으로 첫 선보였던 그런 애니메이션이고요. 예. 인기가 사실은 뭐 아시아권에서만 국한되는 인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심지어 요 극장판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 먼저 개봉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음. 탑건보다도 인기가 많게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얘기가 또 재밌으니까 네. 피콜로가 소노반 데려가서 키우면서 훈련시키는 얘기잖아요. 완전 재밌지. 자, 다른 것도 뭐 있나요? 또 에반게리온 신극장판도 관객들을 만납니다. 좀 늦게 들어왔네. 늦게 들어온 건가요? 많이 늦게 들어온 거죠. 그래요. 예. 딴 나라에서는 많이 했었군요. 예. 일찍 좀 와주세요. 네, 1995년에 TV 시리즈로 처음 선보였던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이것 역시 일본에서 5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또 있습니다. 예. 전설의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 야. 역시 선명해진 극장판 애니로 찾아옵니다. 그럼 뭐 4K 뭐 이런 건가요? 4K 극장에서 할 정도 4K 정도로 야, 한다고 해요. 대박이네요. 야. 그 다음 달 5일에 개봉한다라고 하고요. 또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데요. 짱구는 못 말려. 짱구 누가 싫어합니까? 근데 뭔가 앞선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아니야. 좀 흥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요? 완전 울라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좋아하세요? 그럼요. 근데 원래 짱구는 또 극장판으로 많이 나오기는 했었잖아요. 예. 29번째 극장판이라고 하고요. 또 이번에는 친구들이 엘리트 양성학교에서 펼쳐지는 스토리가 펼쳐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주 풍성하네요.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자체로 추억을 되새길 분들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과 함께 찾으실 분들 모두에게 또 즐거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내 장편 애니메이션도 다시 한번 좀 활성화돼서 좋겠다. 좋은 작품 나오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포장 주문 수수료 이랬다가 저랬다가입니다. 혹시 이제 배달 앱에서 포장 주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장 주문 네. 아니요. 이때도 이제 원래는 수수료가 있는데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수료를 안 냈거든요. 아, 근데 조만간 내게 될 것 같은 포장 무슨 수수료죠? 그 비닐이나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된 거긴 한데요. 우리가 포장비. 배달료를 내듯이 포장 수수료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로는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아니 내가 찾으러 가겠다는데 왜 수수료를 받느냐라고 하겠지만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앱을 통한 그렇죠. 주문이니까 그 앱
그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에서 수수료를 떼어간다. 맞습니다. 그 비용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메인 배달 업체인 B사 그리고 C사가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원래는 있으나 무료 지원 형식으로 9월 말까지 그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겠습니다. 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포장을 할 때에도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거냐라고 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예. 또 가격 인상되는 거는 불보듯 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여론은 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래서 차라리 그럼 난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겠다.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예. 그리고 배달 앱도 공공 앱으로 많이 나왔어요. 공공 앱. 네, 지자체가 민간 업체랑 같이 손을 잡아가지고 공공 앱을 내놓은 거죠. 수수료가 매우 낮거나 없는 매우 낮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이쪽으로 이용하겠다. 왜냐하면 예. 지역 화폐는 일반 민간 업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공공 배달 앱에서는 또 지역 화폐까지 사용 가능하고 마일리지도 많이 쌓여가지고 실제로 올해만 하더라도 공공 앱으로 갈아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공공 앱 저도 한번 깔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수수료를 거의 무르지 않는다라고 알려져가지고 사실상 거의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 맞아요. 아 그렇군요. 지자체에서 거의 다 부담을 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공공 배달 앱 이게 정식 이름인가요? 네, 공공 배달 앱이고요. 이제 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서울시에서 협력한 곳, 또 다른 시에서 협력한 곳 여러 개가 있으니까 예. 이제 각자의 시에 있는 공공 배달 앱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퀴즈로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이 앞선 헤드라인에서 나옵니까? 이후에 헤드라인에서 나옵니까? 문제가 아주 시원하게 드릴게요. 시원하게 애니메이션의 애니메이션. 이름입니다. 애니메이션 중에 뭐? 저희가 오늘 노래를 부른 애니메이션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찾아라. 그렇군요. 찾아라 그래.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많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내 마음속에 이 작품은 1등인가요? 아니요. 그 그게 정도는 아니라 아니군요. 아니요. 1등 뭐 이거는 그냥 순위가 없지. 셀전에서 끝났어. 셀 이후로는 저는 사실 그냥 그렇습니다. 예. 쳐주지 않아.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뭐 네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올 가을 전설의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 주인공 손오공을 중심으로 1984년 만화책으로 첫 선을 보였던 애니메이션 무엇일까요? 1번 에반게리온, 2번 짱구는 못 말려, 3번 드래곤볼.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매진 드래곤스의 빌리버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드래곤볼이었고요. 자, 선 정답자 있습니다. 이수연님, 이법성님 축하드립니다. 브리또. 브리또 생소한데 새로 들어온 건가 봐요. 브리또 드리겠습니다. 일반 정답자 3296 쓰시는 분 3번 드래곤볼. 저 오늘 출산 예정이에요. 우리 와이프 손 꼭 잡고 병원에서 듣고 있어요. 손오천 같은 귀여운 아들이 태어나겠죠? 하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물론 그럴 겁니다. 또 금세 자라서 친구 사귀어서 퀴즈한다고 그러겠죠. 이 밖에 3296 쓰시는 분, 9698 쓰시는 분, 최은진님 축하드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2부 마지막에도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준비하고 계시다가 문자 딱 보내서 선물 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집 탐방 노탁석의 맛맛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반 음식 맛집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볼게요. 연휴 후유증입니다.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을 모신 제가 맛을 잘 아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 우리는 노탁성이에요. 그만해. 인디아. 영원한 맛 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굴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리더 노중훈입니다. 리더군요. 네. 일부러 제가 빼고 읽었는데 네네. 굳이 또 이유로 리더 알겠습니다. 네. 여행교회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피디의 여행수다 진행하고 계시는 입간판 탁재영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노탁석의 입간판. 바람잡이 인형 탁필입니다. 어느 위의 천재 오늘 한 끼 어떠셨나요의 저자. 참 길다 길어. 간판 스타 놀고 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우석입니다. 이우석 소장님 지난주 힌트가 영 별로였어요. 옹심이었죠, 옹심. 지난주는 좀 예, 좀 당황스러웠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은 괜찮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달라요. 힘 빼고 쳐야 돼. 힘 빼고. 그러니까 훅 들어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만맛 코너의 간판 스타시니까 네네. 예, 잘 해주실 거라 믿어 싶지 않겠습니다. 송지선님께서 세 분 연휴 동안 어떻게 보내셨냐고 여쭤보시네요. 저는 뭐 계속 집과 술집과 맛집과 주로 집들을 이렇게 집 했습니다. 뭐 저는 그냥 예. 집에 있었죠, 저도. 되게 네,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탁피디님은 저는 남산 타워 가고 경복궁 가고 간만에 정말. 어디 서울 구경. 다른 두 명하고 너무 다른 저는 사실 제 네팔 매제가 한국에 노동자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 추석 아니면은 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들어온 지 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한국 구경을 좀 시켜줬습니다. 너무 보기 좋다. 근데 그 김포 위수 지역을 벗어나셔도 괜찮은 거예요. 김포에 뭐가 볼 게 있겠어요. 맛집은 있지. 맛집은 있지. 김포에 그 조그만 베니스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문 보트라고 배도 탈 수 있고 거기도 갔었고. 그럼 거기 가면 되겠네. 네네, 거기도 이제 산책도 좀 하고. 예. 여튼 뭐 한국의 왜 한국 다니는 외국인들이 다니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저희 그냥 그 버전으로 찍었습니다. 네. 야, 진짜 너무 행복했겠다 그분. 산에 좀 네. 모시고 가지 그랬어요. 네팔 분이니까. 좋겠어요. 네. 어쨌든 애기봉 같은데. 지가 아까 그 4인 가족이 명절 때 돌아다니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를 느낄 일이 없었는데 본격 체험하고 지갑이 홀가분해진 만큼 마음도 굉장히 홀가분해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쉬고들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반반 음식 맛집인데 반반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반반인가요? 그렇죠. 뭐 짬짜면? 뭐 짜장 짬뽕이 대표적이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치킨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프라이드 양념, 족발도 있고요. 아마 이따가 우리 상대님이 족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 만두도 고기 반 김치 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어회랑 육회랑 반반씩 주는 집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연어회랑 육회랑.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오늘 가지고 오려고 했던 식당인데 급하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 메뉴 반반 메뉴가 없어져가지고 어떤 집도 있냐면 뭉튀기 있죠. 경상도 뭉텅이 이제 방언이잖아요. 뭉튀기랑 육회를 반반씩 주는 집도 있어요. 근데 이 집은 그걸 뺐더라고 얼마 전에. 호응이 안 좋아하나 보다. 아마 이제 저기가 되겠죠. 너무 이제 가게의 수익을 생각하면 가성비가 떨어졌구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TMI 역사 이게 가능할지 반반 음식에 TMI 역사가 있을까? 저도 요새 저 자신에게 매번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돼? 이러면서 컴퓨터 앞에 앉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탁 PD님이 설명해 주시는 반반 음식 TMI 역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반반 메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반반 무마니. 거의 하나의 수거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반반 그렇지. 무마니. 이런 반반 치킨이 언제부터 정착된 건지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1977년에 국내 최초의 그 튀김 통닭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요거를 국내 그때 이제 프랜차이즈가 처음 나오고 여기에서 1982년에 최초로 양념 치킨을 이제 출시를 하게 돼요. 리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의 반반 치킨 문화는 적어도 한 40년은 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처음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 이게 뭐 이제
어쨌든 양념치킨을 출시해 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잘 못하고 이제 망설이니까 두 개 다 즐길 수 있다 뭐지 이렇게 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그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요런 이제 주문 요런 주문에 힘입어서 이제 요런 게 정식 메뉴로 굳어지게 된 건데 반반 메뉴의 효시가 반반 치킨이라면 짬뽕과 짜장면을 합친 짬짜면 요게 이제 식품업계 전반에 반반 메뉴 어떤 대폭발을 그렇지. 일으켰습니다. 빅뱅. 이거 네. 2000년대 이후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제 2000년 10월에 오. 서울의 한 중국집에서 선보였다고 해요. 오, 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직장인의 점심 고민을 해결해준 신메뉴의 등장 이러면서 오. 뭐 각종 언론 매체에서도 이제 보도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거의 얻었고요. 갈릴레이죠, 갈릴레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나오고 나니까 뭐 볶음밥 짜장면 합친 이제 복짜면, 아이, 좋지. 우동과 짜장면 합친 뭐 우짜면 이런 게 좋지, 출시가 좋지. 되고요. 그래서 아. 이것 때문에 중국집 메뉴 매출이 뭐 하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 요깃거리 분식 여기에서도 김떡순 있죠. 아, 네, 네. 그러네. 요거 이제 3분의 1씩 황금 분할을 하고 있죠. 김밥, 떡볶이, 순대, 주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것도 뭐 언제 나타나는지 확실치는 않은데 2004년 2월에 한 주간지에서 이제 김떡순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걸로 봤을 때 요것도 한 18년 정도 된 게 아닌가. 종로에서 출발했다고. 네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인분 가격으로 김밥, 떡볶이, 순대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종로에 혹시 그 옛날 지금은 네, 없는 네. 그 포차거리. 네, 맞습니다. 엄청 예. 많았지. 맞아요. 거기서 출발했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요런 거 이외에도 요새 정말 많아졌습니다. 아메리카노와 라떼를 합한 아멜라떼. 그거는 그거 뭐죠? 보시겠습니까? 아멜라떼는 지금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요게 용기가 아예 이렇게 반으로 딱 갈라져 있어요. 아, 정말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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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NS에서 봤어요. 네네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족발. 일반 족발과 불족발 합한 반반 족발 그리고 일식 카레집 이런 데 가면요 밥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길쭉하게 두고서는 혹시 하이라이스? 양쪽에다가 카레를 두 가지 다른 종류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렇지. 일반 카레 하이라이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일반 카레 토마토 카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괜찮다. 그런 카레가 식으로 그 해주는 종류나 집도 돼요. 있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사실 이 허거집에서는 옛날부터 이 반반 그 국물이 있었어요. 백탕, 청탕 뭐 그렇죠. 홍탕. 청탕 뭐 백탕이 아니라 청탕 백탕은 같은 거죠. 예, 네, 네. 홍탕, 홍탕. 네, 홍탕과 백탕 이제 그렇지, 이건데 그렇지. 요거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원래. 중국말로는 위엔양과라고 합니다. 웬양과 예, 이게 원앙과 원앙과 원앙 두 마리가 이렇게 어울려 있듯이 아. 두 가지가 홍탕과 백탕이 있다. 근데 이제 요거보다 좀 난이도 있는 게 제가 이제 중국 그 타이완 갔을 때였을 거예요. 이게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3개짜리가 한자로 뭐라고 써 있는데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고서는 아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앙 새끼 아닐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빈스과 빈사과라고 써 있는데 빈스가 뭐냐면 벤츠란 뜻이에요. 벤치? 벤츠마크. 자동차 회사. 위에서 보면 3개로 나눠져 있죠. 한반 형태. 그래가지고 청탕, 그 백탕, 홍탕, 그다음에 토마토 국물. 그러면 네. 4개짜리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4개짜리? BMW. 뭐예요? 자동차 회사.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반반 메뉴는 소위 말하는 결정장애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할 때 필연적으로 뭘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기 싫어하는 심리가 반영되는 건데 이런 걸 이제 유식한 말로 기회비용이라고 기회비용. 부릅니다. 그렇지, 기회비용.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 현상을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1989년에 처음 명명된 건데 홍탕이냐 백탕이냐 그렇죠. 그것이 네. 문제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말 안에 이제 이게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하게 되면 기회비용으로 내 생명을 치러야 되는 거고 그냥 살면 복수가 이제 기회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요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세태가 반영된 게 반반 메뉴인데 요런 게 또 이제 젊은 세대에게 요런 그 어떤 뭐 결정장애 뭐 이제 요런 말 좋은 말은 아닌데 뭐 이제 그러게요. 조금 장애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예. 이제 이거보다는 뭐 결정 느림보 결정 느림보? 예, 이런 말이 좀 더 귀엽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대체어로 이제 결정 느림보 이런 말이 대체어로 제시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게 어쨌든 사회 안전망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실패하면은 다시 재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있다고 하는데 먹는 거에서는 사실 그렇지. 한번 실패를 하더라도 그럼요. 둘이 먹으면 되죠. 미각의 세계를 넓혀주는 거 그럼.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 분은 맛집을 찾아다니니까 먹는 걸로 실패하는 건 뭐 일상 다반사입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럴 때는 기분이 어때요?
다른 걸 빨리 지워야죠. 덮어야죠. 그 바로 딴 걸 먹어요? 예, 다른 걸 먹으면서 오버라이트를 하는 거죠. 아 정말 바로? 네. 배가 부르잖아. 덮어쓰기. 예? 배가 부르잖아. 배가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이죠? 배가 누구를 불러요? 아 누굴 불러? 저는 약간 객관화해서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와 이거를 아직까지 먹고 있네 제가. 와 정말 저걸 끝까지 먹고 있어.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끝까지 먹는 것 같아요. 저도 타격감이 전혀 없어요. 제 입에 안 맞으면 어. 아, 누군가 입맛은 맞겠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다른 데를 가거나 뭐 그러면 되니까 이게 다만 뭐 굳이 추천을 하지 않고. 아니 추천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 입맛이 기준이 아니니까 이렇게 설명과 더불어서 이런 집인데 나는 그랬고 너는 어떨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되게 좋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그 다양성을 중시하는 그렇습니다.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줏대가 없는 거죠. 말은 저렇게 해요. 저한테만 안 그래요. 저 힌트 좀 실패할 수도 있지. 자 여튼 이게 맛의 세계에서는 결정 느림보 현상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충분히 생각해서 고르셔가지고 실패를 하더라도 또 우리 입맛의 세계가 그만큼 넓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정 느림보란 말은 탁 PD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그 요즘 쓰는 인터넷에서 말이에요? 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말 참 잘 지었다. 귀엽잖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어떻게 반반 음식에서 TMI 역사를 역시 명불허전. 입간판 안 될 것 같아. 입간판 말고 딴 것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허지웅 쇼 노탁속의 맛맛에서 소개되는 맛집들 정확한 이름은 방송 중에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허지웅 쇼 인별그램에 매회 방송 끝날 때마다 정확한 상호명 어떻게 하면 찾아가실 수 있는지 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팟캐스트로도 이 코너 올려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맛집 어디 가볼까요? 저는 사실은 반반이잖아요 오늘 주제가. 이건 사실 소장님을 위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허지웅 쇼 출석과 결석을 거의 반반씩 요즘 하고 계시잖아요. 아, 사실 어떤 네. 허지웅 쇼 노탁속의 맛맛 이 출석계의 어떤 아수라 백작기로 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반반하다는 소리 좀 제가 소시적부터 좀 많이 힌트가 듣던 기대가 소리긴 되는데. 한데. 괜찮네. 네. 아. 자, 첫 번째 모시고 갈 집은요. 서울시 은평구 녹본동에 있는 피읍집인데요. 여기 맛집 많아 녹본동. 여기 맞아요. 여기 지난 8월 19일에 정식 오픈한 집이에요. 그냥 채 한 달이 안 된 새로 생긴 식당인데요. 피자집입니다. 그러니까 29살 젊은 사장님의 도전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예. 2017년부터 뭐 브런치 가게나 또는 동남아 음식점에서 수련을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본인의 업장을 냈습니다. 근데 왜 피자를 선택했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피자는 정말 맛을 내기도 어렵고 맛이 없기도 어려운 것 같다. 예. 근데 그 위에서 나만의 어떤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 일종의 도전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집의 피자 메뉴가 참 인테리어도 상당히 예쁘고요. 이 집 피자가 5종류가 있는데 베이컨 체다, 버섯, 페페로니 그리고 제가 반반으로 주문한 클래식 라구와 피타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모든 피자는요 반반씩 주문이 가능한데 그렇지. 레귤러 사이즈로는 안 되고 라지 라지로만. 사이즈로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맛있겠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저는 피타코와 클래식 라구를 주문했는데요. 일단 자 피타코 저 피자의 모양새를 보시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쁘네요. 예쁘죠. 예. 정말 그 또르띠아 위에 가진 재를 올려가지고 먹는 타코 느낌이 좀 나요. 이게 얇아요. 도우는 두껍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코 느낌이 나고 네. 거기에 뭐 적양파라든가 뭐 할라피뇨 뭐 그다음에 예쁘다. 옥수수 뭐 블랙 올리브 그다음에 뭐 칩도 올라가 있고요. 화이트 드레싱에 뿌려져 있고 좋은 건 저나 이제 웅디는 좋죠. 고수를 주세요. 아 좋죠. 네. 좋죠. 굉장히 이국적입니다. 굉장히 이국적이고 근데 이게 보기보다 꽤 매워요. 그래서 매운맛 조절은 안 돼요. 그리고 고수를 빼달라고 하면 고수는 안 주시는데 이 사장님도 그렇고 이 가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감히 권해드린다고. 먹는 김에 확실히 이국적인 풍미를 더해서 드셔보시면 한번 제대로 드셔보시라. 그렇죠. 상당히 좋았고요. 맵기 조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됩니다. 안 되고. 자, 나머지 반절은 뭐였냐면 클래식 라구인데 라구 소스 아시잖아요. 일종 미트 소스의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익숙해요. 라구 파스타나 뭐 볼로네제 소스 많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오랫동안 이제 뭉근하게 끓여서 마련한 라구 소스를 위에 이제 토핑해가지고 만들어낸 피자인데. 나 이렇게 기본에 가까운 토핑이 좋더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고른 거예요. 웅디의 말처럼 클래식한 거 절반, 새로운 느낌의 피자 절반. 그래서 타코와
이제 클래식 라구를 골랐던 것이고 저 그 클래식 라구 피자도 조금 매워요. 근데 피타코 메뉴가 더 매워요. 그래서 피자 드시다가 좀 느끼하다 물린다 이런 느낌이 늦게 와요. 매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두 가지 메뉴에 그다음에 요즘 피맥이 유행하니까 여기 생맥주도 팔거든요. 함께 즐기시면 맛이 배가가 되겠습니다. 괜찮네요. 네. 여기 도우 끝에 그 크러스트라고 하나요? 네네. 거기는 조금 바삭한 바삭바삭합니다. 느낌인가요? 바삭한 느낌. 바삭바삭합니다. 예. 내 스타일이야. 예. 맛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 네. 피자구나. 오. 오븐 피자입니다. 오븐 피자. 오븐 피자. 네네. 5분 만에. 아꼈다가 폭발을 시키란 말이에요. 진짜 체력을 좀 아껴요. 자꾸 이렇게 질질 흘리면 어떡해요. 세요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얼마나 기대하는데 매일. 아 이 진짜 정도면 힌트 요 실금 아닙니까? 힌트 실금. 안돼. 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자꾸 질병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안 안돼. 됩니다. 자 오늘 반반 음식 맛집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불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음식 중국식 샤브샤브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부분 홍탕과 백탕을 반반으로 시켜서 각종 재료를 살짝 익혀서 먹고요. 지난 연휴 동안 많이들 보셨을 이 드라마 수리남에 네네. 이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요? 나오죠. 장첸이 네네. 예. 이거는 하나 먹고 가. 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 연기 준비하세요? 저요? 네. 왜 이러세요? 저 자, 윤계상 씨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 오리지널 장첸. 장첸. 그 장첸.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후아거, 2번 마라룽샤, 3번 불도장. 힌트. 잠깐 고민 좀 하고. 예. 좀 생각 좀 하고. 이거 힌트 좀 이거 모르겠네요. 생각 좀 하고. 예. 박수. 예.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순발력 진짜. 한 번만 더 해주실래요? 아니 좀 고민 좀 하고.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총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칼 더글라스의 쿵푸 파이팅, 레빙크의 펑키 타운 두 곡 듣고 올게요. 허지용 쇼.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재밌게 듣고 있어요. 원래 허지웅 씨 좋아했는데요. 라디오 듣다 보니까 친근하게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석의 만맛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노중근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 모시고 앞에 또 이렇게 붙으니까 재밌네. 다시 붙여서 할까? 맛꼰대 노중근 작가, 입간판 탁재영 PD, 에이스 이우석 소장 모시고 단숨에 격상. 에이스로 바뀌었어. 반반 음식 맛집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저는 그 입간판보다 그러면은 입스프레스. 입스프레소. 죄송한데 너무 본인 책을 지금 연상시키게 하는 단어를 고르시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생각 못했어. 정말. 정재아님께서 네. 힌트 요정님 오늘은 옹심이 있으시네요. 옹심인 잊어주십시오. 옹심찬에 아주 옹심찬. 연수경님께서는 명절 끝나고 식단 조절을 하려고 그랬는데 맛맛 코너 듣다 보니까 와르르 무너졌어요. 아이고야. 하셨어요. 하긴 또 명절 때 진짜 과식하신 분들 많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소장님도 그랬죠. 7끼 먹었어요. 7끼 하루에. 아니 뭐 출출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집안에 있으면. 그래요? 저도 PT 다녀서 뭐 조금 빠진 거 다시 다 복귀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네. 제가 이 포거를 참 좋아하는데 이 안에 막 그 후주, 부죽. 부주, 네. 그거 이제 막 그러니까 좀 메뉴 추가하다 보면 하나씩 그죠? 고르면 네네네. 다 이제 친숙하지 않은 단어들이라서. 맞아요. 푸주도 두부의 일종이죠. 두부긴 두부인 거예요. 그때 두부 껍데기 같은 거죠. 두부를 확실한 좀 이제 두부야? 눌러가지고 물기를 많이 빼서 치즈도 약간 건치즈처럼. 예. 그 허거에 들어가는 두부 종류 중에 보면은 이제 일반 두부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똥떠우프라 그래서 그건 이제 동두부, 두부를 얼린 겁니다. 얼린 거. 그거가 이제 안에 그 구멍이 많아서 국물을 더 많이 이렇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맛있고, 그다음에 이제 깐떠우프, 그건 건두부, 그러니까 이제 그거야말로 두부 껍질만 싹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두부를 얇게 만든 거죠. 그거는 썰면은 국수처럼도 되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뭐지 그 중국 발음으로는 푸주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한자로 쓰면은 부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부할 때 부자에 대나무 할 때 죽자 해가지고 부죽. 그러니까 꼭 보면 약간 대나무 같이 생겼는데 그것도 이제 두부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 이 퀴즈 때문에 오늘 버거를 드시게 될 수많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나 버거 먹을 때 요거는 반드시 넣어 먹는다. 양러우. 그게 뭐야? 양고기. 양고기. 저는 백모기. 백목이 버섯. 네, 아, 꼭 저도 넣습니다, 이거. 이거. 저도 무조건 넣어요. 이거 맛있어, 백목이 버섯. 저는 사실 매워가지고 물론 이제 백탕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홍탕은 이제 제 입에는 그러니까 매운 게 못 되게 드시겠지. 공격적이에요. 못 드실 그래서 것 같아. 아파요 약간 이쪽 후두부 쪽이. 그래가지고 전 자주 즐겨 먹진 않아요. 즐겨 근데 먹진 먹을 않고. 때는 최대한 그냥 다 넣죠. 다 때려 넣죠 그냥. 야채고 뭐 고기고 다. 다 근데 이제 넣으신다. 야채 채소 많이. 채소 많이. 채소 많이. 그리고 저는 예. 넓적한 중국 당면. 그건 빼놓을 수 없죠. 중국 따면 맛있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반 음식 맛집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맛집까지 가봤습니다. 두 번째 맛집 가볼게요. 예,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니은집입니다. 죄송한데 좀 거만해지신 것 같아요. 네, 좀 자랑 좀 하고. 새롭지 않아. 이런 거는 정말 그때그때 반영이 너무 빨라. 그러니까요. 퀴즈 힌트가 흥하면은 바로 맞아요. 이렇게 돼. 장떡 그 한 번 흥한 다음에 거의 한 달 보름 정도 장떡 업돼가지고 아주 맞다. 기억난다. 장떡대가 최고였어요. 최고였죠. 앞으로 두 자로만 힌트를 좀 두 자로만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 집은 어디라고 하셨죠? 짬짜면이에요, 짬짜면. 니은집인데 네, 니은집인데 중국집입니다. 어디? 중국집이고. 전북 고창. 고창. 네. 짬짜면이 그래도 아무래도 반반 메뉴의 대표적인 성격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메뉴 반반이라는 거의 어떤 정체성을 고스란히 반영한 게 짬짜면인데 예. 이 집 짬짜면은 좀 다릅니다. 중간에 마기가 없어요. 네. 그러세요. 그냥 이쪽에 짜장 얹어주고 이쪽에 짬뽕을 얹어줍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싫어하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집 짬뽕과 짜장이 한 그릇에 담겨 있는데 칸막이가 없다는 것은 일종의 화합을 상징합니다. 네. 화합이라고요? 예.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예. 유전선을 걷어내고 예. 그것처럼 짬뽕과 짜장이 공존하는 이 짬짜면인데 죄송한데 여기는 비벼 먹을 수 있어요. 죄송한데 공존이 아니라 네네. 뒤섞이는 거 아니에요? 뭐 융합도 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짬뽕이 대신 그래서 국물이 거의 별로 없는 우리가 간짜장처럼요. 간짬뽕이에요. 그러니까 볶음 짬뽕. 네. 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국물이 있는 짬뽕이 아니라 우리 이제 그림 못 보시는 청취자분들 국물이 없는 볶음 짬뽕이랑 볶음 짬뽕이죠. 볶음 짬뽕이랑 짜장. 오징어와 양파를 뭐 조개 이런 걸 볶아낸 이 그 짜작짜작한 이 짬뽕을 면에 얹어서 한꺼번에 비벼 먹으면 원래 짜장면 비벼 드실 때도 예. 고춧가루를 뿌려서 드시는 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요. 느끼함이 좀 가신다고. 제가 그래요. 매콤한 맛 살아나고 이 좀 그럴 필요가 없이 매콤한 짬뽕이 얹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데 하면 해물 매콤 짜장면 정도가 되겠죠. 그렇지. 아니 근데 이런 게 이제 흥하면 어떤 짬뽕의 매력도 느낄 수 있고 짜장면의 매력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망하면 네 또 맛도 내 맛도 아닌 맛이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이제 공멸하는. 공멸하는. 근데 이 집은 이걸로 완전 입소문이 나서 지금 고창 안에만 고창이 뭐 그렇게 큰 군단위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짬짜면 집이 한 10개 정도 있어요. 다 여기가 성공해서. 네네. 우와.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창에 가면 짬짜면을 먹어라라는 정도의 약간 로컬 푸드처럼 이제 인식이 돼버린 그런 이제 반반 메뉴의 아주 성공작. 대표적인 사례. 무슨 맛일까? 매콤한 짜장면? 말씀 주신 것처럼 짬뽕 양념, 짬뽕 네. 토핑의 느낌인 거죠. 짬뽕 토핑. 근데 이제 국물이 없으니까. 짬뽕이 약간 이제 감칠맛이 해산물 특유의 감칠맛이 좀 나잖아요. 오징어도 들고 조개도 들고 양파도 들고 하니까 그 맛이 일반 고춧가루나 좀 맵게 사천짜장으로 볶는 것보다 또 다른 맛을 내요. 짬뽕의 그윽한 맛이 이 짜장과 뒤섞이면서 서로 좀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고요. 궁금하다. 이거는 이제 면을 빠르르 건져 먹고 거기다 밥을 슥슥슥 비벼 드시면 다시 또 오징어 덮밥 같은 느낌이 또 드는 반 메뉴가 새로 다시 반반반 메뉴. 네. 등장하는 거죠. 근데 소장님은 솔직히 네네.
이 집은 짬뽕, 짜장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어느 쪽이십니까? 이 집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짜장이 맛있어요. 네. 그리고 국물 짜장도 짬뽕도 맛있습니다. 다 근데- 맛있구나 그러면. 그래서 이걸 여러 명이 가서 서너 명이 가서 드시면서 짬뽕 국물 좀 주세요. 그럼 또 주거든요. 예, 그러면 짬뽕 국물 맛을 보면 이게 이 짬뽕이 일부러 볶아내서 이렇게 국물이 없지 사실 그냥 짬뽕도 맛있구나. 그러니까 워낙 기본이 좀 좋은 집이에요. 맛있겠다.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을지가 진짜 궁금하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용기에다가 두 개를 담아주는 거야.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쵸, 이게 반반 선택해라. 그냥 뭐 이건데. 단골분이 뭔가 이렇게 짬뽕을 드시면서 네. 여기다가 저 짜장 좀만 얹어줘봐 뭐 이제 이러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처음에. 있지. 그럴 그럴 수도 수도 있는데 있지. 이거 일부러 좀 마르게 볶아낸 짬뽕이기 때문에 또 일부러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물냉면에 물 조금 따라내고 비냉 섞어가지고 그쵸, 드시는 분들 그쵸. 계셨는데 네. 그렇죠. 막국수 특히 예, 그렇게 많이 드시죠. 그렇게 드시다가 비슷하게 한번 응용해 보신 게 아닐까. 뭐 이거 기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사한 게 예. 또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통영 땅에도 있습니다. 경상남도. 이제 전라북도잖아요. 예. 통영에는 우짜라고 우짜, 있습니다. 우짜. 우짜가 뭐야? 우동 위에 우동짜장. 국물 우동 위에 짜장을 팍 얹어주는 우짜. 그건 정말 이상한데요. 맛있어. 그거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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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그 우동 국물 자체가 예. 굉장히 이제 좀 진한 멸치 이제 국물이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짜장을 딱 얹으면 섞어서 드시면 이게 좀 뭐랄까 혹시 카레 우동 좋아하십니까? 많이 좋아하죠. 많이 좋아하죠. 카레 한국판 카레 우동 같은 맛이 나요. 그 질감은 맞아. 그게 맞아. 네. 맞아. 예, 구수하면서도 달짝지근한 아니, 이게 대체 그래서 무슨 이게 맛이야? 해장으로 많이 드십니다. 이게 이거 안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죠. 통영 분들이 통영 가면 우짜랑 빼떼기 죽은 별미예요. 네. 간식처럼 먹는. 국물 그래? 짜장 같은 느낌이네. 그렇지. 국물 짜장? 국물 짜장인데 멸치 국물의 그 좀 풍미가 그윽한 그런 우동이 되겠죠. 이거 맛있지. 맛있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게 짬짜면이 있듯이 우짜도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생겨났어요. 결국에는 섞으려는 시도를 안 했다 뿐이지 섞으면 맛있는 게 많습니다. 우짜. 네. 우짜 언제 한번 제가 그것도 반반 메뉴입니다. 예, 꼭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짜는 맛이 상상이 안 가는데. 항남동 쪽에 많습니다. 어디? 통영의 항남동. 항남동. 항남? 예, 항구 남쪽 항남동. 가장 번화한 동네. 아하. 통영에서. 서울엔 잘 없죠. 서울에는 뭐 이따가 망했겠죠. 그래요? 이게 뭐야 하고 신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언젠가 방문할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맛집 가볼게요. 네. 자, 서울에서 이런 그 섞어서 먹는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석그의 역. 석계에 저기 좀 발음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석계역. 예, 석계역. 석계역에 있는 시옷집인데요. 시옷집.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그 불족발. 그렇지. 이게 맛있어서 요새인데 뭐 불족발만 파는 집보다는 반반 메뉴를 시킬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맞아. 네, 요즘까지는 못 가는 집이네. 네네네. 근데 저도 약간 맵찔인데 여기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 여기 지금 작가님이 그 사진을 조금 잘못 올려주고 계신데 여기가 헷갈리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원래 창신동에서 이런 그 매운 족발 그 스타일이 좀 생겨났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른 그 치읓 들어가는 그 업체가 1990년에 창신시장에 이제 오픈을 하고 2000년부터 매운 족발을 팔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프랜차이즈화가 됐고. 그래 엄청 유명한 집.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노란 간판집 맞아. 뭐 이렇게 그 프랜차이즈로 유명한데 요 석계역에 있는 집은 이제 그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 여기가 본점이에요. 석계. 그러니까 이름은 비슷한데 이름이 비슷한데 그 치읓 들어가는 거는 창신동이 본점이고. 그렇지. 여기는 그 이런 이제 석관동. 매운 족발을 다 이제 창신동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상호에 그 창신동 그 동네 이름이 들어가긴 하는데 요 석계역 여기가 본점인 집입니다. 여기. 창신 개명을 했구나. 네네네. 석계역에 아무튼 오늘 소개해 주실 집은 석계역이 본점인 집. 본점인지. 그래서 여기가 프랜차이즈가 아니어서 두 개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집은 어쨌든 프랜차이즈는 아닌 집인 거고. 예. 그러니까 이 그 불족발도 사실 불닭처럼 완전 그 미치도록 그 매운 맵죠. 그런 그 불족발이 있고 매운 집 그다음에 이제 진짜 좀 매워. 맛있게 매운 집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입맛 저도 굉장히 맵찔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 석계역에 있는 요 집 같은 경우에는 제 입맛에 또 좀 괜찮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괴롭히는 매운맛이 아니라 괴롭히는 매운맛이 아니라 이제 좀 끌리는 매운맛. 아 좋다 좋다. 네네네.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양족발, 매운족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요 동네에도 그 노란 간판 집이 있어서 더 헷갈리는 겁니다. 사실 거기 있네. 그러면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 집은 맞나요? 아, 요거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이제 창신동 뭐 이거 뭐 상호명 있고 네네네. 본점이라고 따로 써 있네요. 본점이라고 맨 오른쪽에 따로 써 있어요. 예, 이 집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앞에 알겠습니다. 하얀색 차가 하나 있네요. 그걸 보고 가시면 되겠네. 예. 아, 하얀 간판집 그러면 알겠습니다. 노란 자, 간판집 말고 하얀 간판집. 매운 족발이고 참 이렇게 네네네. 사람 괴롭히는 매운맛이 아니라 네네. 맛있게 매운맛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 또 매운 족발의 어떤 매력이라 그러면 또 그 불향이잖아요. 마지막에 한번 싹 이렇게 세게 이렇게 이게 토치로 이렇게 내주는 그 불향도 참 대단하고. 예. 그래서 어쨌든 요 두 가지 반반 메뉴 시켜가지고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영양족발과 반반 족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약재 그 한약재 맛이 약간 나는 이제 그런 그 족발 먹다가 조금 질릴 것 같으면 또 매운 족발로 도망갔다가 매운 족발 때문에 입안이 너무 얼얼하면 다시 또 영양족발 드셨다가 이제 이런 조합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청취자분들 올려주시는 글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창신동이 원래 이런 매운맛 족발로 유명한가 보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 아까 창신시장. 아.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쭈꾸미 그럼 매운맛 그럼 용두동이듯이 이 족발은 창신동이 이제 매운맛 특히 매운 족발이. 유명한 거죠. 왜? 거기서 많이 처음에 가게들이 일찍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거기서 메뉴를 노란 간판 그 집이 예. 그 2000년에 이 메뉴를 출시를 했어요. 아 먼저. 네, 어. 그래서 이제 이걸로 유명해졌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유명해지니까 창신동 그 창신시장 안에 이런 매운 족발을 하는 집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1호선 라인 타고서 이렇게 그 번져 나간 거죠. 그렇지. 알겠습니다. 저는 매운맛을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네네. 네. 여기 한번 꼭 한번 그거 가보겠습니다. 먹다가 정 매우면 그것도 먹어요. 주먹밥. 주먹밥도 있고 또 그거 계란찜, 계란찜, 달걀찜도 있고. 그렇지. 소장님은 이규석 소장님은 네. 우리 코너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이런 청취자분들 많이 없거든요. 전성주님께서 이우석 소장님 창신 개명 저는 들었어요. 정말 아쉽게 훌륭한 드립이 묻혀버려서 제가 이렇게 발굴해서 보내봅니다 하셨는데 큰 자신은 이런 분들 없으셔가지고 없어요. 진짜 어디 감사합니다. 다른 방송 가보세요. 이런 열심히 청취자분들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소장님 이런 분들을 놔두고 다음 주에 또 안 나와요? 다음 주에 그 예? 이게 되겠습니까? 출장 때문에 반반이네 진짜. 먹고 살려고 제가 예. 누구는 뭐 호구지책에 수입이 없어요. 마련이 돼가지고 여기 나옵니까? 진짜 놀고 먹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은 이제 반출한다. 진 걸로. 알겠습니다. 아 정말 고마운 청취자분들 맞아요.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간판 스타의 현 어떤 그 위세를 짐작할 수 있는 우리 소장님의 영지라고 할 수 있는 파주로 가겠습니다. 파주. 예. 오. 경기도 파주시 문산리에 있는 지읒집이 되겠고요. 여기 2004년에 문을 연 집이고 메뉴가 웅디 칼국수가 있어요. 칼국수. 그리고 만두가 있어요. 그럼 뭐가 또 있겠어요? 칼국수가 있고 만두가 있으면 수제비. 칼만두가 있죠. 칼만두. 칼만두가 있죠. 칼만두를 주문하면 되는데 이 집이 왜 반반이냐? 만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치만두와 호박만두. 호박만두. 소장님 이 집 모르세요? 저는 이쪽으로 잘 안 갑니다. 그 파주긴 파주인데 항상 서울 바라기.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데 자기 동네는 잘 모른다. 저 완전 잘 반대군요. 없어요. 제 동네밖에 안 다니는 저와는. 근데 진짜 가면 늘 매장에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 사장님이 늘 계속 만두를 빚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칼만두국이니까 이제 국물이 있는 형태잖아요. 만두부터 설명해드리면 만두 예쁘다. 예쁘죠. 그냥 보름달 같아요. 예. 똥똥하고 한 입에 꽉 차는 피는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고요. 호박만두가 정말 너무 인상적인데 왜냐면 호박만두를 파는 집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이 집에서 한번 이걸 드셔보신 분들이 제가 저한테 막 연락이 오기도 했는데 이 집을 막 몇 년 동안 찾아 헤맸대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바로 이 집이고요. 자, 호박만두는 딱 그 속을 보면은요. 잘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딱 보면은 거의 호박이랑 두부가 다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저게 매워요. 청양고춧가루가 들어가요. 호박만두에. 호박만두에. 그러니까 호박의 달콤함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 눈에 진짜 잘 안 보이는데
호박이 사실 물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좀 만두를 이건 찐만두를 넣는 거니까 찐만두를 할 경우에는 이게 물기가 줄줄줄 흘러 넘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라면 스프 라면 있죠 라면. 예. 라면을 빻아가지고 넣는데요. 오. 그게 이제 물기를 잘 빨아들이잖아요. 이집 연구 진짜 많이 했다. 라면 면이 네. 그거를 갈아서 넣는데요. 아니 만두 안에 라면 면. 그래서 호박 특유의 물기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물론 부드럽긴 하지. 그리고 김치만두도 아주 훌륭합니다. 김치만두에는 돼지고기가 특이하네. 들어갑니다. 김치, 돼지고기 여러 가지 채소들이 들어가고. 근데 이것과 함께 이제 조합을 이루는 칼국수도 훌륭해요. 왜냐면 직접 뽑아. 근데 면이 두껍고 탄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집은 이 칼만두국을 주문하시고 만두를 반반으로 넣으시면 사실은 일석삼조예요. 칼국수, 만두 두 가지. 게다가 국물은 보이시죠? 바지락. 시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 바지락, 새우, 황태, 시원함을 내어주는 삼총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뭐 채소류, 뭐 감자, 호박 등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훌륭. 양도 많습니다. 저게 이제 2인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풍족하게 즐기실 수 있는 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저는 호박 만두를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아니, 호박을 많이 넣기도 합니다. 원래 중국에서 많이 중국 넣죠. 스타일이에요? 네. 이탈리아에도 라비올리 중에 호박 호박 넣은 들어간 호박 들어간 라비올리. 네. 근데 이제 이 집처럼 호박이 주가 되는 메뉴를 현재 상업적인 식당에서 파는 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전국을 다녀도. 그러니까 좀 귀하죠 사실은. 거기다가 단순히 네. 호박만 들어간 만두가 아니라 그 안에 연구를 또 해서 물기를 라면. 빨아들일 수 있게 라면 면을 또 이렇게 빻아가지고. 넣는 데잖아요. 대단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야. 상당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면도 먹는 셈이네요. 아까 일석사조네. 네. 아까 문경? 아 저기 파주 문산이요. 문산. 예. 문산. 파주시 문산의 문산리. 소장님은 잘 모르시는 곳. 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예. 예. 본인 고향 동네인데. 예, 동네 좀 많이 돌아다니세요. 여기 없어요. 아파트 알겠습니다. 소비역세권. 알겠습니다. 우리 한 군데 더 갈 수 있어요. 네. 네네. 저는 서울 중구 중림동의 예, 지읒집입니다. 중림동의 지읒집. 예. 이 집은 엄청 유명한 이게 집입니다. 뭐 50년 정도 된 집인데 네네. 뭐 아직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온 적은 없고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방송이 60번 나 60번. 예. 이 집이 정말 오래됐습니다. 1972년도에 개업했고요. 예. 토렴으로 서울식 정통 설렁탕을 내는 집인데 이 집의 수육에 아예 이름이 반반 수육이라고 있어요. 반반 수육? 여기 반반 수육 수육. 맛있지. 네. 맛있어. 수육도 드시다 보면 그 고민이 되거든요. 살코기 위주의 뭐 양지 수육을 먹고 그렇지. 드시고 싶은 분도 있고 또 이제 이 도가니 특유의 쫄깃쫄깃한. 탱글탱글한 이 도가니 수육을 드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반반 수육을 따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가니 반 그다음에 양지 수육 반인데 양지 수육에도 보면 우설이니 이제 소머리 살이니 해서 그렇지. 이거 기본적으로 소머리 곰탕이거든요. 설렁탕 자체가 여기가 쓰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이제 충족시키면서 이제 탕 한 그릇을 놓고 반반 수육에 이제 낮술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정말 오랜 단골들 50년 단골들 예, 많이 찾아오시는 그런 집입니다. 반반 수육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네.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예, 정말 맛있겠습니다. 아니 특히 반반이니가 지루하지가 않아요. 예, 좀 더 다채로운 이제 고기의 향연이 펼쳐지니까 그리고 이 집 좀 약간 미지근하게 소렴에서 나오는 예, 설렁탕을 국물을 쭉 드시면 거의 이제 코스로 이 소 한 마리를 다 드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이런 설렁탕 집은 김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치 맛있죠. 겉절이 김치 맛있습니다. 석박지란 지금 김치가 보이는데 끝내줘 보입니다. 예, 진짜 이것도 맛있고요. 예. 또 대파를 아낌없이 그냥 자유자재껏 이제 덜어서 쓸 수 있도록 그 대파 항아리를 놔주는데 나 대파 항아리 있는 집 너무 좋아. 예, 대파를 예. 도가니 수육 드실 때 위에 솔솔 뿌려서 드시면 맞아. 도가니의 어떤 물컹물컹한 식감이랑 대파의 바삭함이 딱 퍼지면서 나 이 생각을 못했지. 간장을 딱 찍은 다음에 예. 대파랑 곁들여서 드시면 진짜 덜 느끼하고 다른 분들 다 원래 이렇게 드셨어요? 몰랐어요? 나는 그냥 도가니로 먹었지. 간장만 찍어서.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어. 대파 항아리가 있으면 왜 몰랐지? 이거 대파 먹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웅디 저희가 다음 주에 예. 숙취 해소 음식 두 번째 시간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 좀 전에 소장님이 소개해 주신 이 집에 가서
탕을 시키면 소주 반병에서 그냥 한 병 반주 각이고 저 모든 반반 수육을 주문하면 이건 두세 병 각인 거예요. 그렇죠. 언제 들어왔는지 잊어먹어요. 진짜 그래요. 최고다. 정말 그래요. 다음 주 예고까지 예. 저 잘 몰디브에 들었습니다. 있을 때네. 예? 저 몰디브가 전화 있을 연결할 때네. 거예요. 예, 자비 부담입니다. 시차가 어떻게 되죠? 이우석 소장님은 필요 없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시민 이우석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이우석 통신원. 교민. 자, 돌발 퀴즈 정답 1번 푸어거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웅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함께 나눠주십시오. 6281 쓰시는 분, 저는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허지웅 쇼의 애청자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8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부모님도 뵙고 친척들도 만났는데 도시가 많이 변했네요. 늘 새벽에 들었던 허지웅 쇼도 이렇게 낮에 들으니까 더 활기차 보여서 좋습니다. 오늘이 친정 부모님 이진환 아버지, 최미영 어머니의 결혼 40주년 기념일이에요. 웅디의 축하를 받으면 더 뜻깊을 것 같아서 서울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봅니다. 모스크바로 돌아가서도 매일매일 듣는 애청자가 되겠습니다. 야, 매일 이렇게 머나먼 외국에서 타지에서 이렇게 들으시다가 고향에 돌아오셔서 들으니까 많이 색다르실 것 같아요. 또 거기서도 여기서도 변함없이 들어주시니까 더 고맙네요. 우리 이진환 아버지, 최미영 어머니의 결혼 4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더욱더 서로 사랑해 주시고 가족의 좋은 일만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9698 쓰시는 분, 추석 연휴 동안 허지웅 쇼 듣게 됐는데 다양한 코너가 들을수록 참 좋은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멘트가 많은 방송, 음악이 또 너무 많은 방송 많은데 허지웅 쇼는 다양한 코너와 구성이 적절하게 조합되어 있어서 마음에 드네요. 계속 청취하면서 좋은 사연도 보낼게요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사연이 뭐 따로 있겠어요. 그때 생각나시는 거 함께 공유해 주시면 그게 같이 세상 살아가는 거죠. 문자 참 감사드리고 이게 처음 보내신 문자인가요? 9698 쓰시는 분 타올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947 쓰시는 분, 웅디 오늘은 연휴 때 찾아뵙지 못한 외할머니 댁에 왔습니다. 90이 가까이 되셨어요. 외할머니께서 손녀 온다고 장어, 전복, 감성돔, 나물 새벽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요. 외할머니 사랑이 느껴져서 뭐 먹지도 못하고요. 눈물이 납니다. 정서분 외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90 가까이 되신 외할머니께서 손녀 먹으라고 차려주신 이 한상 차림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사진으로. 야, 이거를 참 죄송해서 어떻게 먹죠 진짜. 정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 5947 쓰시는 분처럼 또 뭐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사연 쓰실 때는 이렇게 꼭 성함 같이 써주세요. 네, 성함 같이 소개해드리면 좋으니까. 정서분 할머니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소에 이 손녀만 이렇게 잘 먹이지 마시고 우리 정서분 선생님도 이렇게 매일매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강산의 와그라노, 강산의 와그라노 듣고 오겠습니다. 야, 클래스 어디 안 가네요. 조덕배의 꿈에 듣고 왔습니다. 이경희 님이 웅디 나흘 쉬고 다시 일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습도도 높고 정말 일하기 너무 싫어요 하셨고, 김창수 님도 지금 용접하면서 청취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 힘들죠. 다시 일상에 복귀를 한다는 게.
늘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 반나절 지나면 또 금세 적응할 거예요. 7724 쓰시는 분은 이번 추석에 모인 저희 친정집 단체 사진인데요. 저희 친정집 딸만 셋인데 결혼을 해서 아들만 둘씩 낳아서 아들 손주가 6명입니다. 세월이 많이 변해서 아들 딸 구분이 없지만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하시네요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초상권 우려를 하셨는지 이렇게 또 얼굴들을 일일이 가려주셔서 이 인물들을 볼 수가 없네. 아무튼 말씀이 그런 거겠죠. 딸만 셋이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손주만 6명이 나오니까 거기서 나는 딸이 좋아 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말씀이 그러신 걸 겁니다. 요즘 그런 게 어딨어요. 말도 안 되죠. 6619 쓰시는 분, 아름다운 가을 아침이에요. 남편이 투병 중입니다. 오늘 다행히 100kg 수치도 올랐고요. 통증도 조금 완화가 됐다고 하네요. 감염 위험 때문에 면회가 안 돼서 벌써 2주째 독방 생활 중인데 빨리 회복이 돼서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셨어요. 중간에 수치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독방으로 격리되신 것 같아요. 맞죠? 많이 아프실 거예요. 저도 한 달 반 정도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씻는 거 불편하고 그때는 저도 마침 막 머리도 좀 빠지고 그래가지고 항암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안 아픈 게 최고고 많이 드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많이 드시라고. 투병 중엔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진리입니다. 나중에 뭐 무슨 살찌고 얼굴 망가지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나을 때까지는 무조건 많이 드시라고 꼭 좀 전해주시고요. 우리 6619 쓰시는 분께는 3중 구조 베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마이걸의 비밀정원, 엔하이픈의 TFW? 맞죠? 듣고 올게요. 허지웅 씨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내일 초대석 코너 배우 서윤우 씨, 이설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엔딩송은 윤혜성님이 신청해 주신 송골매의 모두 다 사랑하리로 했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이 몸이 하늘이면